영국 이민국 공무원이 파란 여권 한 장에 25년 인생이 뒤집혔다. 한국인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영국 공무원 리처드 프레스턴의 놀라운 여정.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프레스턴입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25년간 이민국 공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58세의 나이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입국 심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여권을 검사해왔지만 그날 만난 한국인 사업가의 파란색 여권이 제 인생을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국 체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자 그 한국인은 유창한 영어로 사업차 방문했으며 6개월가량 체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자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국민은 영국에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25년간 이민국에서 근무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한국인은 너그럽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퇴근 후 즉시 외무부 웹사이트를 찾아보았고 한국 여권이 정말로 189개국에서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혜택을 받는 세계 최상위권 여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측면에서는 영국 여권보다 유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모두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소위 한류라 불리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 문화의 지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마저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은퇴 후 아시아 여행 계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할 곳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요. 퇴직까지 남은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25년간의 이민국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아시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1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차 피로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된 이곳은 그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인 입국 심사대, 빠른 수화물 처리, 깨끗한 시설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문득 2년 전 그 한국인 사업가를 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 한국 입국 심사관 앞에 선 것입니다. 심사관은 공손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로 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90일 체류 계획을 밝히자 그는 영어로 관광 목적인지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창한 녹지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먼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풍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와 활기에 압도되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였지만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는 종로구에 있었는데 이곳은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대형 쇼핑몰 바로 옆에 600년 된 고궁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체크인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추천으로 근처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서울 탐방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유나라는 한국인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그녀는 영어에 능통했고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의 안내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6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건축 양식이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감탄한 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궁궐이 원래 모습으로 복원된 과정이었습니다. 그 끈기와 문화 보존에 대한 의지가 놀라웠습니다. 서울 탐방을 이어가며 나흘째 되는 날, 김 씨는 저를 인사동의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만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참여했습니다. 찻집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온 대학생부터 해외 사업을 하는 사업가까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정우라는 중년 신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의 국제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제25년 이민국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이민국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무비자로 90일만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인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감은 학교에서 스폰서십을 제공하면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한국의 유연한 제도에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이 교감의 초청으로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열정적인 학생들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학교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어레벨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제 배경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교감은 저에게 영어와 유럽 문화, 국제관계에 대한 수업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은 일단 1년이며 양측이 만족한다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국에서의 안정된 은퇴 생활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느꼈던 활기와 에너지, 그리고 이 나라의 놀라운 발전상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아버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영국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잖아요. 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이 교감에게 제안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광객으로 왔다가 교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서울의 작은 원룸을 임대하고 한국 생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취업 비자가 승인되고 학교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10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이민국에서 일했던 경험과 영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했고 학생들은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곧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 학생들은 질문이 있어도 수업 시간에 바로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여겨질까봐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식 유머가 통하지 않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농담을 던졌을 때 학생들이 예의상 웃는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야 그들이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뉘앙스의 차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사 회의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인 교사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적인 의견 충돌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식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면 때로는 불편한 침묵이 흐르곤 했습니다. 이정우 교감은 따로 저를 불러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공식 회의보다 그 전후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간단한 장복이나 은행 업무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젊은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좋았고 번역 앱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주말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식생활 적응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처음에 김치와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음식의 깊은 맛과 건강한 구성에 매료되었고 점차 매운맛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외에도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미묘한 소외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면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든 외국인에 대한 미묘한 편견을 느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교류에서 얻는 기쁨과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은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이 도전적인 여정이 제게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교 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이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비자, 제도와 이민 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생은 영국 유학을 희망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바뀐 이민 정책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미국과 캐나다의 학생 비자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문득 제25년 이민국 경험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우 교감에게 세계 여권과 국제 이동성이라는 특별 강좌를 개설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교감은 이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했고 다음 학기부터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어떻게 세계 최상위권으로 성장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외교적, 경제적 노력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로 한국 여권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업 첫날 학생들에게 세계 여권 순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수가 세계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한국 여권의 높은 위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이 얼마나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당연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강의는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비자 정보를 넘어 국제관계와 외교 그리고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국민의 국제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이민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시각을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한 경제적, 문화적 성취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졌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권의 힘이 단순히 외교적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세계적 평가를 반영한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끝나갈 무렵 재계약 연장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한국인 교사들이 외국인 교사에게 주어지는 특별 대우에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고 외국인 교사는 영어만 가르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우 교감은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 내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모든 결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을 앞두고 이런 내부 갈등은 제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이 위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 내부의 갈등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뜻밖의 지원이 찾아왔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계약 연장을 지지하는 서명을 모은 것입니다. 특히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제 강의가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지지 덕분에 1년 계약이 무사히 연장되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위계와 규율이 엄격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과와 가치를 인정하는 합리성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시 거주자가 아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은 처음에는 외국인 노인에게 약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하게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단지 내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들과 특별한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그들이 가르쳐준 장기와 바둑은 대화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고 한국 사회의 깊은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단지 근처의 산에서 열리는 등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는 영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자 공동체 형성의 장이었습니다. 정상에서 함께 나누는 김밥과 막걸리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제가 가장 기대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생활에 점점 더 깊이 녹아들면서 저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영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들 토마스는 처음에는 제 선택을 지지했지만 제가 영국 귀국 계획을 점점 미루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마스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저의 영국 버리기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토마스와의 화상 통화 중에 그는 제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영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에게 완전히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가끔은 깊은 고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계인으로서의 삶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우연한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었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의 소개로 서울국제포럼이라는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임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첫 모임에서 저는 제 이야기, 특히 영국 이민국 공무원에서 한국 교사로 변신한 특이한 경력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많은 참석자들이 저의 이민국 경험에 관심을 보였고 비자나 체류 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영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장단점,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이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정착 관련 조언을 나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시니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은퇴 교수, 캐나다 출신의 전직 외교관, 호주에서 온 사업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국에 매료되어 정착을 결심한 경우였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모임의 영향으로 저는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몇 시간씩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비자 신청이나 일상생활 적응에 관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제 이민국 경험과 한국 생활의 노하우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초반에 접어든 저는 갑자기 심한 요통을 경험했고 병원 검사 결과 척추 디스크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복잡한 의료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익숙한 의료 시스템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요양 기간 동안 학교에서 보내온 학생들의 손편지와 회복 기원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이웃들이 번갈아가며 음식을 가져다주고 노인정의 할아버지들이 병문안을 오는 등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배려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일시적인 모험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아들 토마스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처음으로 저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음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닌 제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한국 국적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드디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나 귀화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귀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만난 지인들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사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해왔지만 공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주말에는 학교 학생들이 제게 한국사를 가르쳐주는 특별한 스터디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르치는 이 역할 전환이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며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아름다움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만든 이 문자. 책에는 제가 지금까지 접한 어떤 언어보다도 논리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귀화 인터뷰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무부 심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부터 문화적 이해도,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한국에서 느낀 매력과 존경심, 그리고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특히 25년간 영국 이민국에서 일하며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던 경험과 그들의 성실함과 예의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 후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제 귀화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국적 증서를 받는 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증서와 함께 받은 제 한국 이름은 이리처드였습니다. 영국 이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함께 갖게 된 것이 참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국적 취득 소식을 들은 토마스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곧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아들이 제 새로운 고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학교에서도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고 이정우 교감은 제가 한국의 교육 현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 국민으로서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마포구 평생학습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인을 위한 영국 문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한때는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는 첫 방문 이후로 매년 한국을 찾았고 그의 두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사는 서울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손주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제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파란 여권 한 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영국 이민국 공무원이었던 제가 한국 국민이 되어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위치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란 여권이 바꿔놓은 제 인생의 놀라운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이민국 공무원 한국 여권의 힘에 매료되어 귀화 후 한국인이 된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